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청춘인문학 특강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유원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는 지리적 환경,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인류 4대 문명의 공통점이 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답을 아시죠?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인더스, 황허 문명,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이 차례로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강에서 출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자체가 메소는 사이고 포타미는 강이니까 강 사이의 문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더스, 황허 문명, 이 두 가지는 아예 강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이집트 문명의 특색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이러니까 강이 문명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역설도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처럼 아주 풍요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후야말로 문명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지리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또 발전하기도 하고 중간에 소멸되기도 하니까 인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모든 것이 지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지리 결정론에 대한 비판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요즘 같은 때도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전근대 사회에서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 문명의 배경이 된 그쪽의 자연 환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역사 쪽에서, 인문학 쪽에서 자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중국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리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하고는 당연히 또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역사하고 지리는요, 어느 특정한 학문 분야에 집어넣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역사학에서 보통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쪽은 교과목을 10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0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역사, 프랑스 역사, 독일의 역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프랑스 고대사, 프랑스 중세사 이렇게 시대 따라 쪼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마다 다 우리가 강의 주제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학도 사실 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하고 지리학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합학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둘이 가장 친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보는 것이 우리 역사학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으로 다른 걸 보는 것이 이제 지리학이죠. 우리가 왜 여행을 가겠어요? 세상이 다르니까 여행을 가죠. 만약에 세상의 풍경이 다 똑같다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역사학하고 지리학만은 어떤 학문의 카테고리에 집어넣기가 힘든 종합학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지리과, 역지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의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나라의 지리 환경인데, 제가 전공한 중국사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제일 먼저 갖는 과제 또 숙제 개념이 뭐냐면 중국이 대륙형 국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현재 뭐 거의 9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그런 이제 영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뭐